많은 경우 당사자와 관계없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거기다 심지어는 시누이, 시동생,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앙금이 쌓였다가 그게 결국 폭발해서 이혼에 다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이제 누가 왔어요. 그러면 시댁하고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왔다 갔다 하겠죠.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같은 국내에 있으면 1년에 수없이 봐야 되지만, 시댁이 한국에 있는 거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외국에 글로벌하게 시댁을 두고 있는 경우하고는 시댁과 부닥칠 일도 적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처갓집이 외국에 있단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까칠하고 시아버지가 뭐 이상하고, 아니면 장인 장모가 굉장히 좀 뭐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가,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 시누이나 시동생이 도박을 하고 뭐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갖다 전부 맨날 안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다가 수인 한도가 넘어서는 한계에 도달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가정법원 가겠죠. 그런 경우를 많이 상담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시댁이나 처갓집과 갈등과 불화를 빚는 사주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백호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가장 많은 상담의 비중이 제가 뭐라 그랬지요? 이혼 상담이거든요. 이혼 상담, 불륜 상담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데, 요즘은 뭐 이혼이 하나의 뭐 선택 과목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세 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다 뭐 할 정도로 요즘 이제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반영돼서 그런지 이혼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그 높은 이혼율이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현 사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혼의 원인이 당사자, 그러니까 한쪽 내지는 양쪽, 그 당사자의 외도와 폭력, 아니면 경제적 무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당사자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댁이나 처갓집의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앙금이 쌓였다가 그게 결국 폭발해서 이혼에 다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상담 사례도 그런 걸 많이 상담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당사자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거기다 심지어는 시누이, 시동생, 뭐 이런 어떤 그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 제기하는 것 때문에 이혼 법정에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까칠하고 시아버지가 뭐 이상하고, 아니면 장인 장모가 굉장히 좀 뭐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가,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 시누이나 시동생이 도박을 하고 뭐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갖다 전부 맨날 안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다가 수인 한도가 넘어서는 한계에 도달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가정법원 가겠죠. 그런 경우를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돼서 이혼이 되는 사람들의 많은 프로테이지가 백호살을 안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호살에 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 예전 영상에서 한 2번에 걸쳐서 백호살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백호가 연주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임술백호라 그러면 임술생은 다 백호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 시주, 월주에 있는 거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서 백호살이란 뭐냐? 그 세 가지, 월주나 일주나 시주에 임술이 들어있거나 개축, 갑진, 을미, 정축, 병술, 무진 중에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걸 백호로 봐요. 심한 경우는 투백호, 쓰리백호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하는 임술백호는 편관이고, 개축백호 편관, 갑진백호는 편재, 을미백호 편재, 정축백호는 식신, 병술백호 식신, 무진백호 비견. 그 어떤 그거는 이제 의미하는 바는 틀린데, 공통적으로 백호살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어떤 당사자가 아닌
그 상대방 당사자의 가족들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백호가 있는 사람이 궁합을 보러 오고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탈북을 하셔갖고 귀순한 귀순용사나 세터민, 아니면 형제가 없고 부모가 없는 고아한테 시집 장가가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뭐 농담 속에 이제 그 어떤 뼈가 있는 말이죠. 백골사를 사주에 간직한 분들은 시댁이나 처갓집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 이혼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이 그 백호가 출중하게 들어 있으면 어느 집에 큰 며느리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모든 총대 메고 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부당한 대우 받을 확률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언젠가 상담을 하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이제 누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고, 그러면 시댁하고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왔다 갔다 하겠죠.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같은 국내에 있으면 1년에 수없이 봐야 되지만 외국을 뭐 진짜 1년에 몇 번씩 나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참 결혼 상대자 외국인 선택한 거 잘한 거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그 설명을 해줬어요. 시댁이 한국에 있는 거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외국에 글로벌하게 시댁을 두고 있는 경우하고는 시댁과 부닥칠 일도 적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처갓집이 외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백호살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많이 소멸시키고 갈 수가 있겠죠. 제가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무속인이 뭐 백호살을 간단하게 푸는 법, 이거 다 강아지 뿔 뜯어먹는 얘기고, 백호살은 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백호가 쌍백호예요. 임술백호와 갑진백호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풀 수 있으면 구슬하는 무당이고 살풀이를 할 줄 아는 무당인데 제가 풀고 가지 안 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사주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백호살 풀고 장가가고 시집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친정이 멀다든가 시댁이 멀다든가 처갓집이 멀리 있는 그런 쪽으로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친인척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문제 일으킬 일이 없겠죠. 그런 쪽으로 결혼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